네, 경제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우리나라 최대 전시장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경기도 고양에 있는 킨텍스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전시 산업이 위기를 딛고 일어나서 이제는 글로벌 전시장으로 우뚝 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인도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에 20년 운영권을 따냈고요. 지지부진하던 제3전시장 건립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킨텍스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재율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는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공직 생활을 했고 작년 12월 킨텍스 대표로 선임됐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킨텍스, 코엑스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시장 많은 분들이 이제 가보셨잖아요. 네. 1년에 한 몇백만 명이나 갑니까, 킨텍스? 뭐 통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그래도 한 600만 명까지 온 적이 있었습니다. 600만 명? 네, 500만 명은 넘고요. 아, 그래요? 네. 600만 명까지 가는 글로벌 전시장인데 요즘은 무슨 전시회 있어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요즘 10월, 11월이 저희 전시 업계는 아주 최성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전시회가 있어요? 뭐 반려견이나 또 육아, 또 카페 같은 소비재,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소비재도 하고요. 예. 또 B2B라고 해서 지난달에는 우리 수소, 배터리 그리고 안전산업 같은 산업 전문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네. 11월에 이제 저희가 다가오는 11월에는요 미디어 테크쇼라고 해서 미디어 테크.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라고 해서 최첨단 4차 산업에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또 우리가 보여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관련 첨단 기술이 다 선보이는 굉장히 재미있는 전시회가 될 것 같네요. 네. 자, 킨텍스가 요즘 뭐 우리 정부가 지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 엑스포 유치 노력을 뭐 지원을 했다는데 어떻게 킨텍스가 그걸 하고 있습니까? 예, 부산 엑스포 유치는 사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모든 국민들 모두가 염원하는 건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전시 컨벤션 시설이 또 킨텍스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함께 힘을 보태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타버의 그 이란 국제 전시 공사 사장님하고 또 모하메드 카미스라고 이제 탄자니아 무역 개발 청장님도 오셨거든요.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좀 희망을 했고 좋은 말씀도 또 해주셨습니다. 꼭 부산 엑스포 유치돼서 국민들한테 큰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간절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고요. 사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시 산업이 정말 위기를 맞았잖아요. 모든 전시회가 다 스톱이 됐는데 지금 전시회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 전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킨텍스 대표이면서 또 전시산업진흥회장도 맡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2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전시산업이 한 70% 이상 회복이 됐고요. 23년 현재로서는 한 90%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금년에 저희 그 킨텍스에서는 서울 모빌리티 쇼 같은 경우는 한 50만 명 정도 와서 예년에 한 2배 정도 왔고요. 서울 그 코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세미콘 코리아 이런 거는 한 6만 명 정도 와서 가파른 이제 상승세에 있긴 합니다. 이 이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동안 킨텍스의 경우에는 적자가 뭐 200억 이상 또 20년, 21년 계속 적자였는데 22년 들어서는 이제 적자폭이 확 줄어서 금년에는 이제 흑자로 돌아설 그런 전망입니다. 올해는? 네. 킨텍스도 이익 중시 이익에 초점을 맞춘 경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매출하고 이익이 매우 저희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게 기본이고요. 또 산업 발전,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재적 성격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공공재적 성격도 같이 있다. 자, 이 킨텍스가 지금 굉장히 확장도 하고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지금 제3전시장이던데 뭐 그동안에 조금 뭐 지지부진했다고 하죠. 제3전시장이. 요즘은 어떻게 좀 뭐 속도를 내고 있습니까? 네, 원래 계획대로라면 금년에 이제 착공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당초 그 계획에 한 4,800억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했는데 공사비가 4,800억. 네. 그 사이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물가가 이제 상승하면서 공사비 전체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다시 기재부에 예. 다시 검토를 받아서 예. 그래도 이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 네. 1,700억 증액을 해서 6,500억 규모로 확정이 됐습니다. 1,700억이나 증액을 해주기로 확정을 했어요. 예, 기재부하고 기재부에서? 산업부하고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이렇게 저희 주주기관들인데요. 예. 이분들이 통 큰 결단을 해서 네. 우리나라 그 무역과 전시 인프라를 크게 키우는 예. 그런 큰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제3 전시장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한번 좀 화면을 보면. 원래 저 계획이 98년에 예. 정부가 수도권 종합 전시장 건립 계획을 세운 게 저 그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단계, 2단계는 완성이 됐습니다. 예. 그 규모가 10만 8천 제곱미터가 되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이제 3단계인데 네. 그것이 7만 제곱미터입니다. 그것까지 완성이 되면 예. 지금 세계 60위권 정도 규모인데 전시장 면적으로 전시 면적 기준으로 예. 17만 8천이 되면서 20위권으로 20위권대로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전시 면적 17만 8천 제곱미터로 22권. 네. 그러면 17만 8천 제곱미터 정도면 뭐 세계 전시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라스베가스, 독일의 이파 뭐 굉장히 많은데 어디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아시아에서는 한 9위, 10위 될 거고요. 세계적으로 한 20위권 되는데 그 대규모 전시회를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전시가 3개 있잖아요. 예. 미국의 그 CES, 라스베가스 CES, 예, 또 독일 베를린의 이제 IFA, IFA,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MWC, MWC. 이런 전시 규모가 보통 12만에서 18만입니다. 그동안은 저희 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예. 이런 규모의 전시장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정부가 또 이 지자체하고 힘을 합쳐서 18만 제곱미터 정도 이제 완성이 되면 예. 세계적인 규모의 글로벌 전시회가 이제 가능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계적인 전시회를 이제 유치할 수 있을 만큼 면적이 커지는데 공사는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 어떻게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이제 확정을 해주셨으니까 저희 11월에는 입찰을 들어갈 거고요. 예. 내년 상반기 내에는 CC 설계사하고 시공사가 확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착공을 내년 하반기에는 들어가서 2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첫 삽을 내년 하반기에 뜰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2027년 완공 목표로 계신다 그런 얘기네요. 자, 이 제3전시장까지 되면 세계 20위권의 전시장을 갖춘 그런 전시회로 커나가고요. 해외 진출도 하셨다는데 IICC 인도 전시 국제 컨벤션 센터 사실 인도 정부가 정말 주력해온 이 컨벤션 센터잖아요. 네. 다른 나라 전시장들과 경쟁이 치열했을 텐데 20년 운영권을 어떻게 따냈습니까? 네, 우선 그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 인도 IICC 그 전시장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도가 뭐 인구가 제일 많다는 거는 알려진 사실이고요. 예. 경제 규모도 세계 5번째입니다. 곧 이제 2030년에는 세계 경제 3위가 되는 정말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경제 파트너가 될 텐데요. 예. 여기에 30만 제곱미터의 전시장을 이제 야심차게 이제 인도 정부에서 추진을 했고 저희 그 킨텍스가 또 우리나라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입찰에 이제 성공을 해서 10월 1일 날 금년 10월 1일 날 예. 12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1단계가 완성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시장이 운영 중에 있다. 네. 2016년이니까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로타리 클럽 그
대회를 주최했습니까?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한 5만 정도의 세계 모든 로타리 회원들이 오셨는데 이때 인도의 관계자가 와가지고 우리 킨텍스를 보고는 이게 시설도 훌륭하고 또 운영도 좀 뛰어난 거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저희한테 그 제안을 했습니다. 예, 한번 자기 나라도 지금 그 큰 전시장을 짓는데 한번 참여할 의사가 없느냐. 그래서 잘 준비를 해서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그 국제 전시장을 운영한 경험이나 또 입찰을 참여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참 준비를 잘 했습니다. 잘해서 이 세계적인 프랑스의 GL 이벤트사나 홍콩의 피코 같은 데하고 치열하게 경합을 경쟁을 붙여서 해서. 저희가 따게 됐습니다. 그럼 뭐 킨텍스가 그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노하우를 인도 정부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인도 IICC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떤 전시회도 할 수 있겠네요? 우선 그 IICC가 인도의 중요한 무역 인프라가 되지만요. 네. 또 한편으로는 킨텍스가 운영하는 또 인도로 진출하는 우리 국내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수출 무역 또 플랫폼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7월에는 예. 좀 코리아 엑스포 같은 거를 하나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 그렇게 되면 IICC에서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저희가 좀 잘할 수 있는 분야, 식품, 뷰티, 환경, 에너지, 건설 이런 것들이 좀 망라해서 예. 종합적으로 나가서 선을 보이고 또 수출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한번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인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도 세계에서 제일 많고 경제도 지금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니까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수출을 좀 적극 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네,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해외 전시 운영권을 따낸 것도 이 전시의 경험인데 이 킨텍스의 전시라는 게 어떤 걸 전시하느냐, 전시의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전문 전시를 저희가 20년 동안 이제 쭉 하면서 쌓인 노하우가 있습니다. 예. 요번에 그 IICC도 사실 인도가 설계를 처음에는 했었는데 그 컨설팅을 저희한테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 17번에 걸쳐서 기술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 30만 제곱미터니까 굉장히 큰 전시장이니까 중장비 산업 전시회가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바닥 면적이 2톤 정도로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5톤으로 올려주고 또 그걸 또 싣고 들어오는 차량들이 들어오는데 높이가 3m로 돼 있는 걸 6.8m로 올려주고 바닥에 이제 전선 인터넷 선이 밑으로 안 들어와서 그것도 다 트렌치를 다 만들어줘서 겉은 인도 전시장이지만 내용을 보면은 마치 킨텍스에 온 듯한 그렇게 이제 기술 전수도 해줬고요. 소비재 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재 전시에도 우리가 이 아까 600만 명에 가까운 이 국민들이 다녀오시기 때문에 단순히 전시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셔서 서비스, 친절, 그다음에 주차서부터 이런 전체적인 문화 행사하고 곁들인 이벤트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경영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전시회가 전시를 하겠다는 분들이 킨텍스나 코엑스에 가서 전시도 하지만 킨텍스 자체로 기획한 전시회도 꽤 많죠. 주관하고 대행하는 게 한 22개 정도 되고 있고요. 예. 전체 1년에 100건의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22건이 킨텍스가 주관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22건이 네. 직접 주관 주최. 그건 좀 뭐 늘려가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겁니까? 전략적으로 저희가 늘려갈 계획이고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보단 이걸 대형화하고 글로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시회라도 좀 키우고 또 바이어도 더 많이 늘리고
해외로 또 이걸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전문 전시회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장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호텔과 연계를 시키잖아요. 전시회를 하거나 구경을 좀 자야 되니까 그쪽 고향 일산 호텔 좀 부족하죠. 고향 전체로 보면 한 1200실이 있긴 있어요. 네. 그 주변에 손옥함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건 맞습니다. 예. 계획으로는 한 3500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거는 킨텍스의 딱 안에 또 붙어 있는 앵커 호텔이 좀 필요해요. 킨텍스에 붙어 있는. 네네. 그래서 그 앵커 호텔 그 건립이 시급해서 예. 제가 이제 작년에 12월에 와서 예. 제일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앵커 호텔 건립 사업입니다. 지금 고양시와 경기도하고 잘 협의해 가면서 네. 인허가 절차 이런 걸 밟을 예정이고요. 예. 현재는 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앵커 호텔 유치를 위한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중이다. 네, 그렇습니다. 삼전 시장을 세우고 물론 2027년에 완공이 되지만 또 호텔을 짓고 하면 이 고향 일산에 미치는 전시회가 미치는 지역 경제 개발 효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경제적으로 좀 산출이 좀 가능합니까? 그와 같이 몇 년 전에 저희가 빅데이터를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킨텍스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지출을 하면 현금보다는 이제 카드로 이렇게 주로 하기 때문에 그걸 3년치를 이제 빅데이터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고향 시민들이 한 18% 방문해서 하시고. 소비를 하셨고요. 예. 경기도민이 한 48% 정도 와서 소비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서울 분들 이렇게 또 한 20% 정도. 근데 경기도 분 중에서도 김포 파주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부 서울하고 예. 김포 파주권에 있는 데는 확실하게 그 소비와 어떤 관련된 그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접근을 하고 소비를 늘리려면 교통망도 굉장히 중요한데 교통망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지자체와 함께 뭐 그런 계획 같은 것도 좀 있으신가요? 네. 우선 저희 그 킨텍스에는 3호선 대화역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좀 떨어져 있어요. 예. 근데 내년 말이면 GTX A 노선이 이제 개통이 됩니다. GTX-A. 네. 네, GTX A 노선이 개통이 되면 서울역에서 15분뿐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한 22분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각지에서 이제 서울역으로 통해서 오시는 교통망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네. 그리고 또 인천 지하철 2호선도 지금 타당성 조사를 예타 준비를 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대곡 소사선도 개통이 돼서 그 지역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철도망인데 철도망은 상당 부분 이제 갖추어질 것 같아요. 몇 년 안에. 네.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각 역에서 특히 GTX 역에서 연결할 수 있는 킨텍스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이 대중교통망을 지금 제안하고 있고요. 예. 자율주행차도 셔틀로 운영하는 것을 고양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 국토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12월이면 취임하신 1년이 되는데 공직생활 하다 이제 민간기업 대표가 되셨잖아요. 뭐 짧게 앞으로 좀 하고 싶은 것, 이럴 꿈 같은 거 말씀해 주신다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우 중요해서 일단 1,000억 이상의 매출과 영업이익 10%를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놨고요. 영업이익률 10%. 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화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킨텍스는 대한민국의 대표 전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무역 인프라로서의 공공적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글로벌화 통해서 수출의 전진기지로서 앞으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의 수출 전진 기술의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킨텍스의 이재율 대표이사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